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월 16일 오전 5시 4분이고요. 일단 이제 돈벌이장이, 돈복사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트 모니터링을 좀 미리미리 해놔야죠. 단타 칠만한 알트들도 좀 미리미리 추세선, 주요 추세선 뚫어놓은 거나 아니면 주요 이평선 뚫어놓은 알트들 찾아놔야 되고요. 그런 알트들 9시부터 좀 달리기 시작하면 올라타는 거죠. 일단은 각선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녹색이 200일 EMA거든요. 일봉상 주요 중단기 이평선들은 단방에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돌파하는 그림이 참 좋죠. 그리고 지금 이 200일 EMA 아래에서 일단 종가가 마감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ME 갭은 19.6K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여기 위에서만 차트가 머물러 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위에서 일봉상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테더 차트입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올라서 좀 기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 돌파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 추세 돌파한 것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이걸 돌파했으니까 여기 가격 테스트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오늘 내일 해가지고 CME 갭 하락 또는 뚫어낸 추세선 테스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이미 전액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RSI가 워낙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매도 다 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RS 잡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전액 매도 하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를 했잖아요. 그 11월 CME 발표했을 때 언제였죠? 요거였구나. 이 봉에 매수를 했는데 실제 수익률은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프도 많이 빠지고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하고 이더리움 기준에 한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바이낸스로 다 보내서 지금 스테이킹을 넣어놓은 상황이라 저는 비트하고 이더는 2년 뒤에 깔 예정입니다. 2년 뒤에 깔 예정이에요. 즉 2024년 하반기에 깔 예정입니다. 하반기 또는 2025년 전반기에 깔 예정이에요. 전반기가 하반기가 아니고 4분기죠. 4분기 10월부터 10, 11, 12 죄송합니다. 4분기죠. 4분기 일목균형표 분석으로도 그렇고 그때 조금 큰 가격 변화가 예상돼 있어가지고 이게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추가적인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4분기 또는 2025년 1분기에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 2년간 존버한다는 얘기죠. 비트 1개하고 이더 10개는 그냥 떨어지든 오르든 떨어지면 이제 추매하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그냥 냅둘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한번 조금 계좌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번 거 자랑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인데 돈 버는 거 주위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어리신 분들은 좀 자랑하고 싶은 그 생각에 돈 자랑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실 거예요. 네, 정말 피곤해지고 쓸데없는 감정 상하게 될 일도 많고요. 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요새는 그리고 또 세상도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네. 내가 쟤 한번 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컴퓨터 IP부터 해가지고 휴대폰 다 털 수 있는 거니까 가끔 강도 든 얘기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 어쨌든 저는 2년 뒤에 그걸 깔 예정이고요. 2년 뒤에는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때는. 그건 저는 안 건들 생각이에요. 요때 좀 25% 정도, 20% 정도 팔라며, 어제 너 20% 정도 팔라 했잖아요. 15에서 20%. 아니, 그건 뭐 사람마다 시드가 다 다르고 자금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근데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개파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5에서 20% 정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알트들만 조금 심하게 오른 알트들만 조금 수익 실현했고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그냥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다 그것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금 사정이 다르니까. 네. 저는 어쨌든 지금은 하락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정도 장기 존버했을 때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구간이다. 라는 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큰 변함이 없고요. 충분히 장기 존버 해볼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 한 15에서 20% 팔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와 이거 밑에 보고 있는 게 바이낸스 펀딩 피거든요. 단기간에 0.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펀딩 피가 보통 이제 위험 구간이 어디냐면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0.08에서 0.16 구간, 물론 0.2까지만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이 구간에 들어서면 이거 세력들이 한번 개미들 혼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냥 V자로 빼버립니다. V자로 그냥 손절할 틈도 안 주고 그냥 확 던져버리거든요. 시장가로 그냥.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서면 상당히 조금 위험한데 저도 그래서 와 이거 개미들 오랜만에 반등 나왔다고 너도 나도 그냥 전부 다 추경롱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 세력들이 한번 혼내주겠다. 주말에라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음봉 2개 정도 가격 조정 줘버리니까 지금 얼마나 개미들이 쫄아 있는지 그냥 바로 그냥 중립으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펀딩피가. 지금 중립으로 돌아선 거 보이시죠? 네, 중립으로 돌아서 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개미들 정말 겁 먹어 있구나. 지금 선물 투자하는 개미들조차도 그냥 주면 먹자라는 마인드가 조금 강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일봉상 보면 거의 중립이죠. 이거 조정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네,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보다 저는 찍고 올라가면 정말 좋거든요. 이거 매수기에 주는 거예요. 알트 비트이더 진짜 매수기에 주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샀잖아요. 11월 CME CPI 발표할 때 샀잖아요. 여기에서 산 사람하고 여기였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였네. 여기 11월 CPI 발표 때 산 사람하고 여기에서 산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나? 이때는 달러 강세가 심했던 때고 이때는 지금은 달러가 이때보다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우리는 어차피 원화로 수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산 사람이나 지금 산 사람이나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급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4시간 펀딩피 과열되는 거 보고 야 이거 주말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시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본다면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과 한번 눌리고 올라갈 가능성 둘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미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아직도 공포에 좀 질려 있다. 바꿔 말하면 지난 6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너무나도 개미를 잘 길들여 놨다.
과거 사이클만 보더라도 이렇게 펀딩 피가 과열되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는데도 쭉 그냥 별 조정 없이 가격을 올려버리는데도 펀딩 피가 이렇게 심하게 과열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과열이 안 되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쭉 올려줍니다. 근데 펀딩 피가 심하게 과열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V자로 그냥 꽂아버리거든요. 한번 시켰는데도 펀딩 피가 도저히 과열 상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즉 뭔가요? 개미들이 너도 나도 그냥 선물 시장에서 추격 롱 내지는 고배 롱을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포지션이 확 쏠려 있다는 얘기죠. 바로 혼을 내는 거죠. 야, 너희도 혼 좀 나야겠다. 그냥 바로 던져버리죠. 그냥 뭐 손절할 틈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죠. 이제 그 위험 구간이 보시게 되면 한 0.8 정도 됩니다. 요 정도죠. 여기. 0.8 이상, 0.08 죄송합니다. 0.08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 1.6 이때는 막 2까지도 갔어요. 2까지도 2.7까지도 갔네요. 이게 1.6 정도 될 거예요. 1.6 정도 되죠.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야 이거 정말 마지막 잔치 즐기고 빠져야겠다. 혹은 장기 홀딩 하게 되면 해지 숏을 일배 숏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 물량만큼의 예를 들어 내가 현물을 5천만 원을 들고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의 해치숏을 쳐두고 존버를 하더라도 존버를 해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에 4시 한봉을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열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살짝 내렸는데도 그냥 바로 초기화되는 거 보고 야 이거 더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별다른 조정 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개미들 심리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내려와 주면 땡큐.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알트들 많이 못 샀는데 뭐 피트리더 개수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뭐 둘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 15에서 20%만 털라 그랬죠. 지금은 하락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은 구간이에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파시면 안 돼요. 다 파시면 25K에서 이제 60주 EMA와 20개월 EMA 자리에서 한번 또 싸움을 해야 될 건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더 팔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25%에서 50%까지 생각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뚫는 과정에서 펀딩피가 과열되거나 하면 아마 365주 리테스트하러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요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첫 시도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쌍바닥 형태가 나오잖아요. 물론 피트 스탬프 차트 보게 되면 이 초점이 직전 2015년 1월 초 초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인덱스 차트인데 이건 쌍바닥 형태인데 그 피트 스탬프 차트 보게 되면 쌍바닥이 아니라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죠. 걔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처럼 한번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때처럼 바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때처럼 20개월 EMA 터치하고 그냥 바로 다음 달에 올려버리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물론 이제 RSI 보시고 기계적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RSI 과매수 되었으니까 팔자. 일단 팔고 다음 자리 기다리자. 나쁘지 않죠. 뭐 익절은 항상 오른 거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높게 보고 가셔야 돼요. 최소 6개월. 1, 2, 3, 4, 5.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길게 보시게 되면 이런 사이클까지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방에 쭉 들어올릴 가능성과 한번 털어내고 들어올릴 가능성까지. 그래서 전액 익절 하시는 건 솔직히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시 좀 단기 프레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일봉상 보면 사실상 펀딩피는 과열되지 않은 상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력이 이제 이걸 본다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이만큼 끌어올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도 여기서 바로 들어올릴지 한번 롱충이를 털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그 판단 기준은 제가 봤을 땐 결국 이 펀딩피 얼마나 포지션이 한쪽 포지션을 쏠려져 있느냐를 확인할 건데, 생각보다 지금 롱 포지션이 과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말은 즉슨 이때처럼 별 조정 없이 그냥 쭉 큰 조정이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올리는 과정 보세요. 펀딩피가 과열이 전혀 안 되죠. 이때까지 과열이 안 되죠. 계속 제법 많이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이때서야 조금 과열이 되고, 이때에서는 좀 심하게 과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들어 올리고 있는 세력이 봤을 때 펀딩피가 과열되지 않는 이상은 좀 가격을 쭉 그대로 들어 올릴 것이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19K까지, 즉 365주 EMA까지의 조정이, 즉 CME 갭을 채우는 조정 자체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고 어쩌면 좀 시간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낙폭은 상당히 크니까 여기서는 익절 물량이 좀 더 많아져야죠. 지금 자리보다도. 그럼 지금 자리에서 다 팔고 다음 자리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은 저점 구간이니까 평단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비트이더는 더더욱 그렇고, 알트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가 차트가 되게 괜찮은 모양으로 장기 추세를 뚫고 나온 상황이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 일봉상 또는 주봉상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보인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거나 여기 뚫려주면 더 좋고, 근데 여기서 뭐 호재가 나온다거나 비트코인 관련 큰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좀 알트는 다 터시고 비트나 아니면 거래소 코인 혹은 비트코인에 협상 안 빨리는 알트코인들을 불타기 하셔야겠죠. 불타기 하셔야겠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또 신호가 나와요. 고점 신호가 나옵니다. 도미넌스 고점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뭐 주봉상,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크게 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존버 치는 거죠. 여기까지 존버 치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 여기는 이제 쉽게 안 뚫리는 지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자리가 그랬듯이 여기 박스권이 있다 그랬죠. 요 박스권이 그랬듯이 이 박스권도 상당히 단단한 박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뚫리느냐 아래로 뚫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 알트로 돈 버신 분들은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몇십만 프로 먹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신 분들은 몇십만 프로 먹었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특정 알트들은 그때 몇만 프로 수준이 아니죠. 몇십만 프로 먹었을 겁니다. 뭐 간단하죠. 어찌 보면 이제 도미넌 사이클 잘 아시는 분들은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로 떴는데 이건 날봉이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해서 이브 때 저점을 찍었어요. 대부분의 알트들이. 그리고 이제 쭉 달렸죠. 5월 만우절 피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아마 트레이딩 뷰에 제가 분석글을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뷰에. 제가 이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레이딩 뷰 그 과거 분석 보시면 이때 여기 뚫리는 거 보고 아 이거 알트 잔치 크게 오겠는데 이거 좋은 신호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저는 비트코인 고점을 이번 반감기 고점 38만 달러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후상 대폭이 좀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꺾이고 알트 잔치 벌어지는 거 보고 이게 알트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 시장을 떠나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좀 슬프다라는 글을 아마 적어 놨을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딱 여기까지였죠. 여기 추세까지였죠. 여기 추세까지. 요때만 이제 여기 이제 그게 나오고 있죠. 가속 채널이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일봉상 보면 이걸 테더 도미넌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매도 자리를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속 채널인데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더 가파른 가속 채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더 급격하게 떨어진지 여기 이때가 팔 타이밍이었죠. 실은 5월 초 여기 바닥 구간에서 아마 다이버전스가 떴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다이버전스가 떴을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떴을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가 안 떴네요. 그냥 주봉상 과매도 구간이었네. 다이버전스가 안 떠있죠. 보조지표를 한번 켜볼까요? 안 떠있네요. 다이버전스가 안 떠있네요. 여기 추세 뚫는 거 보고 늦게라도 팔았으면 뭐 수익률 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때는 기본 10,000% 이상 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들어가도 몇천 프로에서 여기까지 존버하게 되면 대충 여기까지만 그냥 존버한다 칩시다. 몇천 프로에서 뭐 몇만 프로 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그냥 알트가 조정 없이 올라가요. 비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비트가 이렇게 완만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올라가요. 이때 뭐 2018년 1월에도 그랬죠. 2018년 1월에도 이때 2018년 1월 알트코인 상승률이 그 이전 6개월 그 이전 1년치 상승률을 초과해버리죠. 한 달치 상승률이 그 이전 6개월치 상승률, 그 이전 1년치 상승률을 초과해버린다니까요. 네. 즉 쉽게 말하면 이 구간에서의 알트코인 상승률, 물론 테더 도미넌스도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의 알트코인 상승률이 그 전 6개월 또는 그 전 1년 동안의 알트코인 상승률을 초과해버려요. 단 몇 개월 만에 뭐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한 분기 5월까지 한 4개월 5개월 만에 그 전 1년치의 상승률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이때 돈 버시는 겁니다. 이때는 존버가 돼요. 왜냐고요? 조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존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렸다 확 떨궈버리면 이때 팔걸 괜히 존버했네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조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별다른 큰 조정도 없이. 그러니까 존버가 됩니다. 뭐 배짱이 좋아서 존버가 되는 게 아니라 존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매수 지금 이미 막 초조해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40% 50%씩 올라가는 업비트 알트도 있고 뭐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몇몇 잡코들은 벌써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올라간 잡코들도 있긴 하던데 너무 그런 거에 뭐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기회는 또 옵니다. 네, 기회는 또 오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펀딩피 잘 보시고요. 지금 펀딩피가 과열이 안 되고 있어서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네. 어찌 보면 개미들 가장 이렇게 완전히 엿먹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거일 수도 있죠. 이미
바닥에서 잡은 애들은 여기에서 좀 많이 턴 것 같고, 여기를 추격해서 올라가자니 겁이 나는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 과매수 구간에서 누가 추격을 오늘 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네. 대신 여기까지 올려서는 알트도 같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아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박스 상단 뚫어내면서 그냥 여기서 흡성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미들은 아시다시피 비트 이더 잘 안 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은 알트 투자자들 많이 물려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기에 또 많이 물려 있을 거고, 여기에 많이 물려 있을 건데 구조 안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 투자자들은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물려 계신 알트 투자자분들은 구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지난 2019년도처럼 0.786까지 올라갔을 때 목표가가 5만 달러라 그랬죠. 이때처럼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번 반등이 이때처럼 나오게 되면 786까지 올라가거든요. 대략 5만 달러고, CME 갭 생각하면 이제 37,000에서 38,000달러 사이에 CME 갭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반등한다 치더라도, 즉 피보나치로 따지게 되면 한 0.5 수준이죠. 0.5 또는 고점 대비 0.382 수준까지만 올라가, 즉 4만 달러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흡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랬거든요. 이때 끝까지 알트 안 줬습니다. 알트 언제까지 줬냐면 딱 여기 자리까지 알트 줬어요. 여기까지 알트 같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즉 20개월 EMA 딱 아래까지. 지금 20개월 EMA가 27,0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0개월 EMA 뚫자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저하게 흡성으로 그냥 갔습니다. 흡성 이후에는 알트 잔치 있다. 이제 계속 존버했죠. 알트 분명히 한 번은 올려준다. 하지만 결국 알트 잔치 없이 그냥 이때까지 내려버리고 여기서 한 번 흡성을 또 줬거든요. 이때 흡성 준 게 아니다. 이때는 알트도 같이 올라가고, 흡성이 언제 나왔냐? 이때 나왔네요. 이때. 이게 시진핑 빔이에요. 여기 시진핑 빔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비트만 올려줬습니다. 중국발 호재 터지면서 그냥 알트 투자자들은 계속 그냥 녹아내렸죠. 그리고 이제 알트들이 이 구간에 많이 올라갔고, 이 구간은 역시 같이 올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이른바 디파이 서머가 터졌죠. 디파이 막 몇십만 프로 올라간 디파이 코인들이 그냥 수두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조정으로 알트들 싹 조져버렸고요. 이 조정으로 알트들 싹 조져버리고, 흡성으로 알트 한 번 더 조져버리고, 그 다음에 조정으로 알트 한 번 또 조져버리고, 실제 알트코인으로 이제 돈 벌 수 있었을 때는 딱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쉽게 말하면 2021년 전반기 1월부터 부처빔 터지기 전까지 이때였죠. 그리고 뭐 요때는 이제 싹 다 같이 올라갔고요. 요때는 다 같이 올라갔죠. 요 두 구간이었죠. 요 두 구간. 그래서 도미넌스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아마 어쨌든 시중에 총알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쪽 섹터 올리고 펌핑 시킨 다음에 다른 섹터 올리고, 이렇게 토탈 차트를, 지금 이제 시총이 많이 바닥권인 상황에서 토탈 차트 내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총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총이 커지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 시총을 끌어올리는데 들어가야 될 총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순환 펌핑을 시켜야 되는데 비트부터 올리고, 그다음 뭐 메이저 올리고, 중간은 알트, 자발트 올리고, 설거지 끝,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올려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도미넌스 사이클을 알지 못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비트는 이때 고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나, 저점 대비 몇 프로가 올랐나요? 비트는 300% 넘게 올랐는데 알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재미 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이때 재미 봤던 분들도 여기에서 다시 또 들어갔다가 싹 다 물리거나 아니면 손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때는 그냥 비트 정도, 라이트코인 비트 정도만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었지 알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저조한 알트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여기 고점에서의 비트 가격, 여기 고점에서의 알트 가격, 여기 저점에서의 비트 가격, 여기 저점에서의 알트 가격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 수익률에도 못 미치던 알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예요. 이 캔들이라고 그랬죠. 이 캔들. 일목균형표상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20개월 EMA로 저점 분석을 해도 그렇고 매집 구간임을 감안해도 그렇고 그럼 다음 사이클이 뭐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흡성대법 나온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그럼 어땠냐? 이때도 흡성대법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흡성대법 구간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2달 동안의 알트코인 상승률이 그 이전의 알트코인 상승률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다. 그러면 2개월 동안만 집중하는 거예요. 알트 매매는. 그리고 존버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조정이 안 오니까. 뭐 배짱이 좋아서 존버하는 게 아니라 존버할 수밖에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데 그걸 누가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펀딩피가 과열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정이 안 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올리면 이제 만약 펀딩피가 과열됐을 때 좀 크게 좀 내려 꽂아서 한번 롱 세력들도 수익 실현 한번 한 상태에서 뭐 재매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바닥자리에서 다시 또 일정 기간 동안 매집 기간을 거친다거나 그런 형태가 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펀딩피 과열 여부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짧게 찍기 위해서 자주 올리게 되면 할 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미넌스 차트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좀 펀딩피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차트는 역시 누가 뭐래도 저는 제일 중요한 차트는 현물 투자자라면 토탈 차트와 그 다음에 테도 도미넌스 그 다음에 비트 도미넌스 그 다음 이더 도미넌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여유 되시면 디파이 섹터 도미넌스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자발트들의 도미넌스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알트 매수 타이밍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테더 도미넌스가 중단기 고점 즉 조정의 바닥 중단기 조정의 바닥 구간에 왔을 때 한 딱 2개월 혹은 직전 반감기 때는 한 분기였으니까 4개월 딱 이때 존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본이 그냥 몇천 프로예요. 기본이 몇천 프로 올라갑니다. 몇만 프로가 되기도 하고요. 스ን트 같은 거 1원에서 100원도 되잖아요. 네. 1원도 안 했죠. 그때 또 뭐 있나요? 찾아보면 정말 많죠. 솔라나도 그리고 저점 대비 막 기본이 몇만 프로 올라갑니다. 네. 100배 올라갔으니까 10,000%죠. 10,000%. 이때 그러잖아요.
이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순트 바닥 대비 얼마 올라, 뭐 리플, 순트, 에이다 바닥 대비 얼마 올라, 에이다 제가 알기로 뭐 1원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천 원까지 갔잖아요. 에이다 1원은 했나요 그때? 저는 이때 투자를 안 하던 시기라 저는 이때 바보같이 알트전지 다 끝났을 1월 말에 저는 시작하자마자 뭐 박상기 빔 있잖아요. 박상기 빔을 맞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박상기 빔을 꿀맛은 한 번도 못 보고 박상기 빔을 맞고 시작하니까 코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이 그지 같은 타이밍에 차트 같은 거 보지도 않고, 차트는 진짜 최고점에 있었을 건데 그때 뭐 아직도 기억난다. 뭐 순트 평단이 90몇 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에이다 평단도 막 몇천 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지금 펀딩피가 과열되지 않는 구간에서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때가 2021년 12월이고 지금 이제 2023년 1월이니까 1년 좀 넘었네요. 2년까지는 아니고 지금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때가 이제 매집 구간이라는 얘기죠. 길게 보면 좀 더 쪼개서 보면 이제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제 결국 이 쌓인 에너지가 지금 분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뭐 요때 쌓인 에너지가 길게 보면 여기까지 쌓인 에너지, 이건 조금 일반적인 펀딩피는 아니니까 제외하더라도 여기까지 쌓인 에너지가 이제 이걸로 분출이 된 거고요. 여기에 쌓인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당 기간 어쨌든 뭐 털릴 기관들은 다 털린 것 같고, 양키들이 참 더럽게 트레이딩 못해요. 뭐 죽으나 사나 이 시장은 좀 그 우지한 같은 사람 그냥 뭐 시원하게 올려주잖아요. 뭐 짱깨들 욕을 하긴 해도 짱깨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 팔았죠. 짱깨들 고점에서 싹 정리했습니다. 짱깨들 요때 다 팔았고, 이때는 그 중국의 채굴장 정리하면서 짱깨들 싹 다 팔았죠. 국내 거래소에서 김프 20%씩 만들어 가면서 이때 팔았고요. 또 이때 다 팔았죠. 짱깨들은. 양키 기관들은 아싸 ETF 통과되었다 전부 다 그냥 간다 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거래소 안됨 하면서 그냥 중국도 요 두 번 다 팔았습니다. 요때 신나게 채굴하고 매집해서, 이 구간에서 신나게 채굴하고 매집해서 요 구간에 싹 다 팔아, 이걸 다 미국 기관에 다 넘긴 거예요. 미국 기관에 싹 다 넘긴 겁니다. 불쌍한 베리 실버트, 불쌍한 세일러. 뭐 중국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뭐 알 바 아니고요. 너무 그런 뉴스에도 순동되지 마세요. 중국의 기조는 확실합니다. 비트코인 지금은 금지예요. 금지. 거래소도 금지고 투자도 금지고 채굴도 금지고, 고작 8% 채굴하겠다라고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때 채굴 금지 잘한 거예요. 시진핑이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 잘 정리한 거예요. 자, 이때 거래소 정리 안 시켰으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 거래소 아니면 중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지금 FTX 사태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중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FTX 사태 내지는 루나 사태 겪고 있을 거라고요. 뭐 금지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할 인간들은 아니지만 중국 애들이. 근데 이때 다 정리를 해준 덕에 중국 애들은 피해가 적었다라는 거죠. 고점에 다 팔아먹고.
그리고 모르죠. 여기서 또 신나게 중국 애들은 매집했을지. 아싸. 양키 애들 아주 그냥 그냥 다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미국 기관들 싹 다 병신들. 지금 가격을 진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미국 기관, 최소 지난 불장을 일으켰던 기관 놈들은 아닌 것 같고, 걔네들도 스모프닝인 것 같고요, 땔감인 것 같고, 그 이전에 올드홀더들, 대표적으로 그 스텔라 루멘을 이끌고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드인가요? 제드? 걔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올드홀더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비트코인 올드홀더들 중에 GBTC에 신탁한 애들이 꽤 많아요.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예전에 어딘가요? 갑자기 생각이 페이팔 부사장, 그 인도계 부사장, 그 비트코인 천양론자 한 명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진짜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실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과거에 채굴 세력이 강했을 때는, 과거에 채굴 세력의 헤게모니가 강했을 때, 즉 비트코인 반감기가 조금 의미 있는 반감기로서 다가왔을 때는 중국 쪽 채굴 세력들이 상당히 가격을 메이킹하는 세력이었는데, 아직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쪽에 있는지 중국 쪽에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분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얼굴 마담했던 베리 실버트나 세일러는 확실히 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가격 메이킹을 하는 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새롭게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양키 기관들, VC들, 뭐 3에로스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VC들, 알트장 만들어낸 뽀그리까지. 걔네들도 소모품이었던 것 같고, 누굴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거에는 확실히 중국 쪽 채굴 세력들이 이 시장 가격을 좀 강하게 만들어낸 세력들이었는데, 걔네들도 이제 퇴청한 마당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비트를 매집한 세력이 지금 이제 움직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기대 수익률은 정말 높은 구간이다 라는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 2년 뒤에 가격 어떻게 됐을지는 그때 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에. 마침 이때 뭐 이제 과세 기간, 비과세 기간도 끝나는 기간이네. 근데 또 2년 뒤에 무슨 또 선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뭐 미룬다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바이든 임기가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정권 말에는 좀 이 금융시장 쪽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클린턴이 자기 정권 넘기기 전에 정말 그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죠. 규제를 월가에 대한 규제,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덕에 도덕적 해이가 나오면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온 거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온 게 실은 그 전에 클린턴이 임기 막바지에 그냥 미국 투자은행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을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개인 고객이 투자은행에 맡긴 돈을 함부로 이 투자은행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있었거나 아마 금지되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금시켜 버렸습니다. 클린턴이 정권 말기에.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결국에 클린턴 덕에. 그러면 어쩌면 이제 정권 말기에 조금 오히려 좀 주식시장이나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 선거가 아니고 대선이잖아요. 좀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즉
경기 부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파월은 절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2025년, 2026년보다도 오히려 2023년, 2024년이 좀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경기 침체는 좀 시간차를 두고 좀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게 기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전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15분 정도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경기 침체에 오게 되면 좀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구독자 늘리려면 어쨌든 라이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이브 켜서 하다못해 현물 단타라도 해야지 구독자가 늘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구독자 늘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은 전액 익절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 오히려 그 부분. 그 다음에 매수 자리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렇게 초조해 하실 필요는 없다. 한 번은 어쨌든 조정은 올 것이다. 근데 그 조정 타이밍이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 즉 지금 갭을 채우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근거는 지금 개미들의 심리 자체가 바짝 쫄아 있다. 그게 펀딩 피로서 확인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